제가 볼 때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일단 책하고 친해져야 되는데요. 책하고 친해지기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분께서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책을 골라야 하나 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소개하는 대신에 여러분께 어떻게 책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고르는 방법은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또 책을 구매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서점을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요. 특히 저는 중고 서점을 애용합니다. 중고 서점은 직접 방문도 자주 해요. 제가 볼 때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일단 책하고 친해져야 되는데요. 책하고 친해지기 가장 좋은 방법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중고 서점, 특히 오프라인 중고 서점 있죠. 알라딘이라든지 예스24 중고 서점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 중고 서점에 가서 한번 책들을 둘러보시는 겁니다. 물론 일반 서점에, 다른 서점에 새 책을 파는 다른 서점에 가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중고 서점을 권유하는 이유는 중고 서점은 일단 한번 다른 사람들이 봤던 책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 좀 더 인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책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관심을 가져왔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값이 아무래도 한 3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책을 사는데도 부담이 적고요. 물론 어떤 새로 나온 신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반 서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중고 서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제가 사고 싶은 분야 쪽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자기계발서 많이 보시죠? 그러면 자기계발 쪽에 그렇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소설에 관심이 있다 하면 소설책이 있는 쪽에 가보시면 되겠죠. 그 섹션에 가셔가지고 어떤 표지라든지 아니면 제목이라든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런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책을 먼저 펼쳐보는 겁니다. 제목도 보고, 그리고 안에 있는 프롤로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보고, 뒷표지에 어떤 얘기가 써져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 10장 정도는 그 내용을 읽어보기도 해요. 그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이 책은 내가 끝까지 읽고 싶은 책이다 라는 느낌이 오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아니야, 이 책을 내가 굳이 이 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 읽어야 돼 하는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읽고 싶은 책들을 모아서 사오는 편인데요. 저는 사실 책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사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제가 안 읽은 책을 또 팔고 또 다른 책을 더 사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책을 한번 보시고, 그런데 그냥 제목이라든지 표지만 보고 사오시지 말고 그 책의 앞뒷면, 그리고 안에 프롤로그나 아니면 한 1장의 일부분 정도를 읽어보시면서 이 책을 내가 끝까지 읽고 싶은 책일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읽을 것 같은 책이면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책을 읽을 때 꼭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데요. 저는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 경영 그런 쪽에만 읽지 마시고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자본주의 일반에 대한 그러한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에 대한 책일 수도 있고, 심지어 문학에 대한 책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소설책만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것도 조금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내가 읽고 싶어서 내가 계속 소설을 읽는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설을 계속 읽다가도 내가 가끔가다 과학책이라든지 뭐 이러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 소설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되고 나에게 감동이 전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 외의 책들도 가끔은 한두 권씩 보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볼 때는 한 권만 보시지 말고 약간 비슷한 두 권의 책을 같이 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요. 왜냐하면 한 권의 책만 보다 보면은 그 책의 내용에 어떤 엑기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완전히 자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권의 책을 같이 본다면 그게 서로 비교가 돼서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책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또 다른 책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을 되게 초점에 맞추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 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한 두 권 정도는 같이 읽으시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야의 책도 읽으면서 골고루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듯이 그렇게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새로 나온 책뿐 아니라 고전이라든지 스테디셀러도 같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교수의 책과 사람에서도 소개하는 책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신간도 보지만 어떤 예전에 어떤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예전에 나왔었던 책을 좀 미루어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래된 책들일수록 그것이 계속 스테디셀러로 읽히고 있다면 그만큼 그 책의 퀄리티가 참 좋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간은 베스트셀러라고 나와 있지만 그 베스트셀러가 얼만큼 될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베스트셀러, 오늘 요즘에 나오는 그러한 책들만 읽기보다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책을 가까이 하셔라. 그래서 직접 그게 도서관이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중고 서점이라든지 가셔서 나에게 눈에 들어오는 책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다음에 이 책을 내가 소장하고 싶고 그리고 끝까지 읽고 싶은 책이라면 그것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방법을 제가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의 책도 가끔 가다가는 같이 섭취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분야의 이야기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혹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그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다른 분야의 책도 같이 읽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현재 유행하는 그런 책뿐 아니라 스테디셀러 혹은 고전들도 가끔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좋은 책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퀄리티가 높은 책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했던 책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베스트셀러 외에도 어떤 스테디셀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을 키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책을 고르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처럼 제가 이런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께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이러한 시간도 가지면서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